아놀드 렌더러 기반의 라이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부터 바꾸겠습니다. 재질 편집키를 열고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재질을 하나 만들고요.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움직여서 또 하나의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이것은 광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스페큘러 리플렉션의 제너럴을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재질은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재질은 지금 광택이 약한, 광택이 없는 이 재질은 배경에 적용을 하고, 광택이 있는 이 재질은 컵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컵에 적용을 했습니다. 카메라 뷰를 렌더 한 장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 셋업에 가서 카메라 뷰를 4로 하고 디퓨즈를 2로 해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카메라 부분에 샘플 값을 3에서 4로 높였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노이즈는 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작업은 렌더링 메뉴의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백색 도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렌더의 속도 때문에 카메라의 샘플 값을 3으로 다시 낮춰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이 조명은 익스포즈가 14. 자, 익스포즈가 낮아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이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익스포즈 값을 제가 8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많이 어두워집니다. 굉장히 어두워진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의 익스포즈 값을 8로 낮췄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어둡게 나타났고요. 다음에는 원래대로 익스포즈 값을 14로 높이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 값을 이제는 낮춰 보겠습니다. 500으로 해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밝아지긴 했지만 하얗게 쨍하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인텐시티 값이 낮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좀 더 약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인텐시티 값을 많이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와 인텐시티 값이 높은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관찰을 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그 흰색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밝은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인텐시티 값을 이번에는 2000 입력해 봤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밝게 나타납니다. 보면 지금 카메라의 샘플 값을 3으로 낮췄기 때문에 노이즈는 보다 더 생기지만 조명의 밝기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조금 전에 인텐시티가 500일 때와 인텐시티가 2000일 때는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지금 제품 자체의 자기 색상이 보여질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텐시티 값이 500일 때는 이렇게 하얀색이 나타나지 않았고 좀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의 색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지금 사용한 조명은 쿼더 조명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쿼더 조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명을 스카이 돔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을 스카이 돔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카이 돔으로 F3을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스카이 돔으로 바꾸겠는데요. 자, 바꾸기 힘들면 이걸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을 자, 이동 툴로 약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디파이 가서 이제 설정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익스포즈와 인텐시티를 낮춰 보겠습니다. 익스포즈도 1, 인텐시티도 1로 해보겠습니다. 1, 1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맵, 제너럴, 비트맵, 그 다음에 저는 HDRI 소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이미지부터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을 쭉 당겨서 자, 먼저 텍스처를 활성화 시켜 놓고요. 이것을 텍스처 맵의 인스턴스 방식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이것은 environment 환경으로 바꿔주고 이것을 스펠 컬러 바꿔줍니다. 공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뷰를 렌더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명의 수치로 적용된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이런 분위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텍스처의 이미지가 이렇게 라이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너무 밝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인텐시티를 낮춰 보겠습니다. 인텐시티를 0.2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면 이런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텍스처 이미지가 반영이 돼서 조명에서 숫자를 입력해서 표현한 그런 분위기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것은 이 분위기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이 렌더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면 인텐시티를 0.1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저는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비트맵 넘어가서 다른 이미지로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텐시티 값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좀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반영되어서 조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인텐시티 값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밝게 어둡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다시 한 번 더 다른 이미지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걸로 이미지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다시 걸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는데요. 또 여기서 몇 가지 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맵, 아놀드, 칼라, 자, 칼라 컬렉트 눌러보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을 한번 바꿔 보겠는데요. 여기 인풋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풋에 넣어주고 그러면 인풋에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인풋에 넣어주고 다시 요것을 여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감마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 시프트 값을 변경해 주면 색상 자체가 톤이 바뀌게 됩니다.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인스턴스로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 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를 걸어 보면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또 감마 값이 적용돼서 감마도 적용이 됐고요. 색상이 다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톤으로도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포토샵에서 컬러를 변경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감마 값을 더 높여 보겠습니다. 감마 값을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마에 3을 입력하고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변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도 높여주면 채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작업도 할 수가 있고, 콘트라스트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이 원본 이미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마를 마이너스 0.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를 걸어보면 네,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감마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인텐시티 값에 0.2를 주고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0.1일 때와 0.2일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매우 밝게 나타납니다. 지금 분위기는 너무 밝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치를 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하얗게 다 날아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를 0.2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0.12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질에 와서 자, 여기서 감마가 마이너스 3인데요. 이것을 감마를 1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 아까 너무 밝게 나타난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을 버리고 라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팅을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텍스처에 오른 버튼 누르고 클리어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럼 이 조명은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놀드 라이트를 가서 다시 아놀드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근데 타입이 스카이돔이라 이렇게 보였고요. 타입을 이번에는 다시 쿼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F3을 눌러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다시 모디파이로 가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타겟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타겟을 체크하면 이 타겟이 보입니다. 타겟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익스포즈는 1이고요. 인텐시 0.12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디폴트로 아마 익스포즈가 8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낮은 숫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12일 때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굉장히 어둡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어둡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인텐시티를 12로 높였는데 큰 변화가 없고, 그러면 익스포즈를 12로 다시 높여봅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익스포즈가 높아지니까 전체가 좀 밝아집니다. 밝아지지만 아직은 어두운 상태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텐시티를 높여 보겠습니다. 80 정도로 저는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인텐시티가 높아지니까 다시 밝아집니다. 이렇게 밝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둡죠. 인텐시티의 값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아직도 어두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는 조명은 타입이 쿼더입니다. 그럼 이 쿼더의 크기가 커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값보다 더 훨씬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 7000, 그 다음에 7000, 7000, 7000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게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쿼드 사이즈를 X 쿼드 그 다음 Y 쿼드를 키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어두워지는 느낌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인텐시티와 익스포저는 그대로 뒀고 쿼드 X와 쿼드 Y 값만 변화를 줬는데 이렇게 키웠더니 오히려 은은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쿼드 X와 쿼드 Y를 줄여보겠습니다. 50, 50 줄여봤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아까보다 밝아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림자 모양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림자 가장자리가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들이 쿼드 X와 쿼드 Y의 값에 따라서 그림자 가장자리가 번지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쿼드 X와 쿼드 Y 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개선하려면 쿼드 X와 쿼드 Y를 더 키워주면 됩니다. 다시 500에 500으로 바꿔주면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번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쿼드의 크기에 따라서 그림자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쿼드 X와 쿼드 Y가 더 커지면 그림자는 더 이렇게 경계선이 모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자 경계선을 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값을 5000으로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완전히 퍼져 버립니다. 거의 뭐 느낌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림자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자가 너무 은은하게 나타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쿼드 X와 쿼드 Y를 500과 5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제가 작업하는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500, 500이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숫자가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00에 500으로 바꾸고 다시 렌더를 걸면 그림자가 너무 번지지 않고 적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인텐시티 값을 높여주면 밝게 나올 겁니다. 2배로 높여 보겠습니다. 160 정도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인텐시티 160을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봤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밝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익스포즈 값도 조금 높여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익스포즈 값을 14로 높이고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좀 더 밝아질 겁니다. 익스포즈 값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밝게 표현이 됐고요. 실제 이 도자기 재질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회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텐시티 값을 더 높여 보겠습니다. 인텐시티 값을 이번에는 500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면 훨씬 밝아졌고 이제 도자기 색이 거의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하이라이트 부위가 이제 흰색으로 나타났고요. 실제 이제 도자기 느낌이 반영되고 그 이미지가 렌더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고 라이팅 세팅을 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보이는지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조금 어두워서 인텐시티를 800으로 한번 높여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점차 높여서 이미지가 원래 이 제품의 이미지 색상이 그대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만 잘 관찰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를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숫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스포즈 값은 12 또는 14 정도를 두는 것이 적정한 것 같고, 인텐시티 값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 분위기를,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 그리고 제품 본연의 색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자기가 표현이 됐고요. 저는 지금 인텐시티에 800을 넣었는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10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1000을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보면 훨씬 더 도자기 색상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명의 밝기를 설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외워보지 말고,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요. 지금 렌더링 되는 이미지의 밝기, 이 부분을 보면서 조명의 세기를, 인텐시티 값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명이 제대로 반영됐고요. 하나의 조명만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를 더 줄이려면, 디퓨즈 부분에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자, 여기에서 디퓨즈의 샘플 값을 3으로 높여주거나, 카메라 옆에 샘플 값을 또 4로 높여주면은, 여기를 4로 높여주면은 옆에 있는 숫자들도 같이 늘어나면서 퀄리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렌더링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디스 값도 저는 2로 높여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훨씬 더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렌더링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스페큘러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페큘러도 숫자를 높여주면 반사되는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더 사실적인, 더 재미있는 반사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또 렌더링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렌더링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 반면에 노이즈 값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의 렌더링이 진행되게 되고요. 결과물 또한 퀄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의 설정에 따라서 렌더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카이돔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에서 하나 만들었고요. 이 방식은 쿼드가 아니라 스카이돔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운데로 가져오고요. 이것을 아래쪽에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디파이에 가서 또다시 제주 편집기를 열고 오른 버튼 누르고 오른 버튼 누르고 맵, 제너럴, 비트맵으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텍스처 맵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면 오픈 프리뷰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가져가서 인스턴스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7번, 여기도 37번이 적용이 됐고요. 자,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이것을 환경으로, 인바이러먼트로 바꿔주고 방식은 스페리컬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너무 밝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조명 설정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조명의 익스포즈가 너무 높죠. 네, 1로 바꿔주고요. 인텐시티도 1로 바꾼 다음에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밝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시 조명을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텐시티를 낮춰 보겠습니다. 0.2 정도로 낮춰서 다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어두워졌고요. 근데 이제 반사가 리플렉션이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환경 맵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값이, 리플렉션이 제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밝게 렌더링이 되어서 조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명을 선택하고 조명의 밝기, 색이, 인텐시티를 1000인데 80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밝기의 이미지로 렌더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개의 컵을 선택을 하고 이 컵에 새로운 방식의 매핑을 적용하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제너럴, 블렌드로 적용하겠습니다. 네, 클로즈 하고 첫 번째 재질 지우고 두 번째 재질도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개의 컵에 방금 만들어진 블렌드를 어사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적용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크게 보이게 해 보았습니다. 지금 만든 재질은 메탈 재질이 되겠습니다. 메탈 재질은 메탈리스의 0.0을 1.0으로 변경해주면 메탈 재질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흰색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흰색을 적용하면 적절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재질을 머티리얼 1에 적용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 재질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크게 보이게 했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비트맵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매핑 소스를 불러오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오픈, OK,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크게 봅니다. 다시 머티리얼, 아놀드,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크게 이미지를 살펴봅니다. 베이스 컬러에는 똑같은 비트맵 이미지를 적용을 합니다. 두 개의 재질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광택을 0을 입력해서 광택이 없게 했습니다. 자, 방금 만들어진 재질은 캐릭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블렌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이 블렌드 맵에 방금 만들어진 두 개의 재질을 각각 적용하겠습니다. 방금 적용한 재질은 투명하고 광택 있는 재질, 그리고 지금 적용한 재질은 캐릭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한 바로 그 매핑 소스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머티리얼 1과 머티리얼 2 그리고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비트맵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 소스의 역할은 메탈과 메탈이 아닌 영역을 구분하는 비트맵이 되겠습니다. 인버터를 눌러서 반전시켜 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블렌드의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블렌드의 마스크는 표면이 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플라스틱 맵 소스와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된 캐릭터 이미지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명하게 표현하려면 자, 1보다 낮은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0.2, 0.3, 0.4, 0.5 정도에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마무리가 됐고, 아놀드 렌더를 기반해서 블렌드 맵을 2개를 적용하고 라이팅과 렌더링을 거쳐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